자, 안녕하십니까. 평생 무료 주식 투자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뉴스로 보는 투자 아이디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 화장품, KC텍 등 관련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중국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뭐 한알령으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가 이제 사드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중국에서 암암리에 계속적으로 이 한알령이라고 하는 그 드리워지는 그런 부분으로 계속 제재를 했었던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해소가 될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최대 여행사인 이제 온라인 여행사에서 이 방한 상품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그러면 이제 한학령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반박 뭐 기사를 냈죠. 그 부분이 바로 이 온라인 여행사 방한 상품 판매가 한알령 해제와는 무관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한알령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는 맞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게 완전히 해제가 됐다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 정부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다른 쪽 그 관련된 뭐 게임 회사들을 몇 군데를 가봐도 게임 회사들은 이제 파노라고 하잖아요. 중국에서 게임을 판매하기 위한 판호를 받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한알령 관련된 부분도 조금씩 이제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가장 큰 이벤트가 하나 남아있죠. 이 바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언제 방한을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한을 하면 결론적으로 어떠한 이제 선물을 가지고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도 이 시진핑에 대해서 이 방한이 상당히 긍정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부분은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뭐 판호에 대한 완화에 대한 부분 뭐 다양한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부분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는 좀 쉬쉬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중국에서는 역시나 아직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해제다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어느 정도 방안을 언제 하는지는 하반기에 방안을 한다라고 하긴 하는데 방안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결론적으로 이제 그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먼저 상승을 하면서 상승을 좀 시장을 좀 주도를 하는 모습들을 나타냈고 이 화장품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면세점이나 그 잘 아시다시피 카지노 관련된 부분, 뭐 GKL,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등등등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고 덩달아서 이제 게임이나 엔터 쪽 관련된 종목으로도 매기가 좀 확산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업종이 이제 그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얼마만큼 더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번 쇼를 두고 중국의 주한미드 사드에 배치 반발해 발동한 한국 여행 상품 판매 중단이 등 한알령 해지가 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한국관광공사는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쉬쉬를 하고 있지만 조금씩 뭐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오늘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역시 한국 화장품 오늘 이제 상한가를 세 종목이 갔습니다. 한국 화장품,
그리고 코리아나 이치한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승했었던 부분,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 업종들이 어느 정도 이 코로나 이전까지에 대한 가격은 대부분 맞춰놓은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이 3월 중순에 이 가격을 도달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어,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되레 근데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무조건 다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상승을 하는 업종 종목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하락을 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좀 이야기하는 부분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뭐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상승이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을지를 보셔야 되는데, 어, 내일이부터 이제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 근데 그 이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특히나 코로나19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 주들 중에서도 2분기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나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화장품이라도 상당히 좀 차별화가 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뭐 대부분의 화장품 업종들이 그렇게 썩 좋은 실적을 갖추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슈가 좀 된다라고 하면 뭐 중소형 쪽으로도 매기가 좀 몰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세게 올라가는 종목들, 오늘도 뭐 이치한불, 코리아나, 토니모리, 뭐 한국 화장품 이런 쪽으로 좀 매기가 몰린 것처럼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게임주 쪽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뭐 웹젠, 위메이드, 그리고 뭐 액토즈 소프트, 그리고 펄어비스, 이런 이제 중국 쪽과 연계가 되어 있는, 그리고 NC소프트, W게임즈 뭐 이런 쪽, 카지노 쪽과 기존의 이제 신규 쪽, 그리고 루트 코리아 같은 이런 이제 중국 회사에 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바일 게임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그리고 뭐 SM, YG 엔터, JYP 엔터, 뭐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엔터주 쪽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은 좀 의미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명시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이재용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인데요. 멈추면 미래가 없다. 반도체 자회사들을 점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늘 반도체 부문 자회사 세메스 천안 사업장을 찾아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장을 돌아봤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산업 동향, 설비 경쟁력 강화 방안, 중장기 사업 전략 등을 논의한 뒤에 제조 장비 생산 공장을 살펴보며 임직원을 격려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이 어떠한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탐방을 여러 군데 이제 IT 쪽, 소재 쪽과,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쪽, 장비 쪽 관련된 회사들을 몇 군데를 가 보니 결국 1분기, 2분기까지는 실적이 나름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분기, 4분기는 잘 모르겠다 라는 업계의 이야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반도체 쪽은. 근데 이런 이제 이 부회장의 행보가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소재 부품 장비 분야를 육성해 국내 산업 생태를 더 굳건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삼성전자를 밝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시장에서는 이 IT 쪽, 2차 전지 쪽, 바이오 쪽이 상당히 좀 괜찮았었던 최근의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쪽이라고 하면 역시 이제 IT 반도체 쪽이 가장 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뭐 1분기 때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했었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좋았었던 종목들도 많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좀 반도체 쪽에 조금 뭐 밀리지 않을까. 그리고 바이오 쪽은 원체 뭐 실적보다는 이슈 코로나19에 대한 이슈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였었던 게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반도체 쪽 관련된 종목들을 몇 종목 좀 보면 뭐 전공정 쪽 장비 쪽과 더불어서 뭐 후공정 시스템 반도체 쪽 뭐 다양한 부분으로 좀 보면 결국 오늘 이제 6월 30일이잖아요. 6월의 마지막 주였기 때문에 6월의 마지막 그러니까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제일 크게 나타나는 그런 날이죠. 예, 그러니까 이 분기 말 3월, 6월, 9월, 12월에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펀드에 대한 재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종목은 이제 팔고 비중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이제 분기단에서 일단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어떤 종목은 좀 줄이고 어떤 종목은 좀 늘리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날이 이제 오늘 날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수급이 상당히 좀 뒷받침이 되는 쪽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반도체 쪽도 뭐 종목마다 좀 틀리겠지만 뭐 네페스나 그리고 뭐 테스나 그리고 KC텍 그리고 PSK 뭐 이런 쪽은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기관 외국인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다. 거기에 뭐 연기금까지도 좀 들어온 종목들은 몇 종목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익IPS도 그랬고, 예. 그래서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저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결론적으로 조금 더 이 관련된 산업 쪽에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뭐 이미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좀 더 박차를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상당히 좀 크게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이번 이 뉴스로 보는 쪽은 좀 어느 정도 좀 잘 아이디어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기에 뭐 얘기는 못 드렸지만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쪽 관련된 부분도 오늘 뭐 매지온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에 그러니까 장 막판에 이 바이오 쪽 관련된 이야기 허가 나오면서 급등을 한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 미국의 단심실증 환자 치료제 유다네필이 이제 미국의 허가 신청을 받으면서 급등을 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분차트를 보면 거의 이제 동시호가 상황에 뭐 땡겨 상한가를 만들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뭐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순환매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최근에 바이오를 많이 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늘 바이오를 좀 많이 팔았다라는 생각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뭐 기관이 상당히 좀 많이 매도를 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도 그랬고, 내가 그동안에 좀 많이 뭐 올려놨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에 대한 그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보다는 좀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좀 오늘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그러면 또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